안녕하세요, 메브리언 여러분. 수방사 청약 잘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난번 영상 이후에 이게 참 사전 청약이고 이제 본 청약이 있어서 본 청약 때까지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공공분양은 이 소득하고 자산 요게 정말 중요한데 좀 이제 그거에 대한 상세한 질문들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질문들은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목차 보시면 요런 내용 위주로 지금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선은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 공공분양인데 이거 너무 비싸다. 이 정도 가격, 무슨 지금 8억대가 넘는데 9억 가까운 이런 가격이 맞냐? 이래도 이거 공공분양 이거 맞냐? 좀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게 참 우선은 비싸다는 게 이제 누구 기준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수방사 발표할 때요. 국토부가 기자들한테 한 설명을 이제 저희가 따르면요. 여기 인근 주변 시세를 보셔야 한다. 이게 공공분양에 대한 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워낙 관심 많은 부지여서 과열 내지는 로또 분양일 수도 있어서 인근 시세를 충분히 고려했다. 주변 신축 아파트가 12억 내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정부가 봤을 때는 여기가 시세 12억 아파트인데 공공분양에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하면 로또 분양이고 또 너무 비싸게 할 수 없어서 한 8억 정도로 책정을 했다. 그러면 이게 정부가 잡은 평가액이 12억 언저리니까 거기를 80% 이하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 실거주 의무 이거 몇 년인지는 안 나왔지만 시세의 80% 이하면 실거주 의무 5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5년 정도 실거주 의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사전 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나요? 또 요것도 지금 이 사전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제 많은 궁금증인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정부가요 사전 청약 제도를 발표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가 상승하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분양가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도록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합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여기 본청약 거의 1년 뒤죠? 그러면 1년 뒤 물가 상승률 수준만큼만 변동하지 그걸 뛰어넘는 변동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이 본청약까지의 자격 유지. 그러면 본청약 때까지 지금 사전 청약 때 보는 그런 모든 자격을 다 유지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거주 자격, 청약 통장, 어떤 당첨이 아직은 아닌 상태, 그리고 무주택 이런 건 바뀌면 안 되는 거고요. 단 소득 요건은 바뀌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사전 청약 시점에는 소득 요건이 맞았지만 1년 뒤 본 청약 시점에 소득 요건을 넘겨버리면 이 당첨이 취소되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1년 뒤에 연봉 인상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전 청약 제도 이 정부 브리핑 때 정부의 설명은 뭐였냐면요. 공공 사전 청약 당첨된 자가 본 청약 시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 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본 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소득 초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전 청약 때는 무조건 소득 기준은 통과해야 하고 그러나 본 청약 때는 소득을 통과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도대체 뭘 유지해야 되냐? 요거는 여기 나와 있죠. 공공 사전 청약 당첨자는요. 본 청약 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 다른 분양주택 당첨 여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얘기 뭐예요? 집 매수하지 말아라. 거주요건 채워라. 다른 곳에 당첨되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통장 유지. 요거 있는데 요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째, 우선 집 매수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당첨됐다. 그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우리 무주택 세대원들 다 무주택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청약 때까지 집 사지 말아라. 무주택 유지해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또 청약 통장 깨지 말아라. 이건 뭐죠? 본 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그러나 지구계획 변경,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등등이 될 수 있으므로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까지는 가능한 청약통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깨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주 자격 채워라. 이거 뭐냐면요. 공공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 기간을 미충족한 자는 모집 공고 시점 시 계속 거주를 통해 거주 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그 서울이 그 전 지역에 투기가를 찍을 때는요. 그냥 서울 거주면 그냥 당에 그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 2년 거주, 이런 거주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걸 채우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지금 서울 동작구는요. 투기가을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 중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집공고문에 표 2 여기 보시면 거주 기간 없죠? 서울 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 때 서울 거주면 되고요. 본 청약 때는 뭐 이렇게 몇 년 거주를 해야 된다. 요건 없는 사항인 거죠. 함부로 다른 곳 넣어서 당첨되면 안 된다. 요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지원하는 중에 다른 분양단지도 동시에 지원하는 게 가능한가요? 만약 당첨되면 다른 단지 지원하는 것이나 다른 단지 당첨된 것을 이곳이 본청약 전에만 포기하면 이곳 당첨이 계속 유지되나요? 이건데요. 자, 설명드렸죠. 이 금해 사전청약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럼 내가 지금 만약에 동작구 이거 사전청약 당첨됐어요. 그리고 근데 내가 다른 본청약에 넣어서 당첨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 수방사 당첨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 우리 세대원이라고 하죠. 세대원이 어디 딴 청약에 넣어서 당첨이 됐어요. 이거 수방사 청약이 취소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에서 고덕강일이랑 동시에 넣을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자, 수방사 넣고 고덕강일 넣었어요. 근데 당첨자 발표가 뭐가 먼저 나왔죠? 수방사가 먼저 나오죠? 그럼 수방사께 먼저 당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나온 사전 청약 중 다 넣을 수는 있지만 당첨자가 먼저 발표된 게 당첨이 확정이다라는 취지로 설명드린 거고요. 만약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다른 본청약에 넣어서 당첨이 됐을 때 그 본청약으로 인해서 본청약 당첨으로 인해서 요거 수방사 사전청약이 취소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사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 자산을 당첨자 서류 접수,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를 확정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모집 공고일 기준이라면서요. 그런데 또 이게 지금 변동된 자산 금액이 조회되면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 금액으로 간주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게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요. 신혼희망타운 이런 다른 공공분양에 이미 많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전청약을 넣을 때는 이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이제 우리의 자산이나 그런 걸 평가해서 나는 여기 지금 청약 기준에 맞아 해서 넣죠. 자, 그런데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당첨됐으니까 이제 서류 가져오세요 하잖아요. 그럼 서류를 내요. 그럼 서류를 내면 그때 이제 여기 이 정부가 심사를 하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딱 심사를 했더니 그 사이에 어떤 자산이나 좀 이런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변동된 자산을 인정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소득 같은 건요. 직장인 소득은 건보료 이런 거는 딱딱 그달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웬만하면 적용이 됩니다. 모집공고일이 6월 9일이면요. 이게 뭐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그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건보료는 딱딱 매달 나오니까 이게 딱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이에 자산 같은 거 뭐 이렇게 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봤자 당첨자 발표 서류 낼 때까지요.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이잖아요.
그 사이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 당시 조사를 할 때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무 자르듯이 뭐 6월 7일이면 7일 딱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는 그렇게 약간 변동이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약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두 달 정도는 당첨자 발표 후 서류 조사해서 확정될 때까지는 웬만하면 소득과 자산과 자동차 이런 거 변동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죠. 왜냐면요, 이 소득이나 자산이라는 게요, 사실 나는 맞춘다고 다 맞췄더라도요, 상여 10만 원, 아니면 무슨 자동차, 500만 원, 이런 것 때문에 탈락하는 억울한 사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난 분명히 이거 맞췄다. 그런데도 그런 정말 1원 차이, 10만 원 차이, 이런 걸로 정말 탈락하는 사연이 많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청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워낙 또 경쟁률이 높은 청약이잖아요. 웬만하면 소득과 자산, 자동차 이런 거 청약 신청 기준일로부터, 그러니까 모집 공고하는 그 기준일로부터 2개월 아니면 3개월 정도는 변동 없도록 하고 넣는 게 가장 마음도 편하고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한두 달 정도는 그냥 좀 안전하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지금 얘기를 드리고요. 왜냐면 이게 사전 청약 만약에 이렇게 당첨이 됐는데 소득이나 자산 이런 게 안 맞아서 부적격이 되면요. 사전 청약 당첨일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굉장히 좀 불이익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거 당첨이 만약에 안 되면 또 다른 지금 좋은 고덕 강일이라든지 다른 사전 청약들 많은데 거기 6개월간 못 넣는 거니까요. 좀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공공분양은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소득과 자산 요건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정확하고 꼼꼼하게 안전하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득은 몇 년도 기준이냐? 작년도 소득 기준인가요? 올해 소득 기준인가요? 요거는 앞서 설명드렸죠?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 2022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이고요. 마지막으로 실거주 의무. 처음에 자금 부족으로 전세를 놨다가 팔기 전에 5년 실거주해도 되나? 이거는요,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이에요. 여기 언제 입주죠? 2027년이죠? 27년부터 5년간 무조건 실거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하고 바로 전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실거주 의무가 5년이 부여되면요. 그러니까 5년간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무조건 실거주 하셔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뒤에 5년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실거주를 채운 뒤에 전세를 놓으시는 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입주의 시작부터는 무조건 우린 실거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 또 궁금한 사항 댓글로 주시면요. 저희가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매부리 보시고 이 동작구 수방사 요 당첨자 나왔으면 좋겠고요. 준비 잘 하셔서 당첨되시면 꼭 알려주세요. 우리 매부리 구독자분들과 당첨 축하의 기쁨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